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다나카 요시오 님입니다. 지은이는 76년째 의사로 일하고 있는 101세 의사이고 아직도 현역 의사로 일하며 주 5일 환자를 진료하고 스마트폰으로 채팅도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은퇴를 모르는 장수 의사의 45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01세 현역 의사의 마음관리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합니다. 마음가짐이나 정신상태는 내장과 면역 시스템 같은 몸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다양한 환자를 접하면서 그것을 깊이 터득했습니다. 마음의 건강은 몸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반응인데 과도한 상태에 있으면 심신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박수와 혈압을 높여 고혈압,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또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함으로써 혈소판끼리 결합하기 쉬워지고 그로 인해 혈전이 생겨 뇌경색의 요인이 됩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과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신을 쉬게 하는 부교감 신경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해서 자율신경 실조증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한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면역력 저하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기 쉬울 뿐 아니라 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와는 반대로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기분을 가지면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런 행복 호르몬은 마음의 균형을 조절해 치매를 방지하고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작용을 합니다. 스트레스와 행복 호르몬을 생각해 보면 마음가짐과 감정이 얼마나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골에 내려가 느긋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 의욕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해 몸과 마음이 모두 허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활한 탓에 오히려 컨디션이 무너져 버린 환자를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활은 언뜻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면 쉴 수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니까 인간관계로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은 심신에 스트레스가 적으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피곤할 일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면 이른 시기에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나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취약해집니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로 이어져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빈둥거리는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는 현역 때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일이든 취미든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하고 조언합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뒤에도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고령자는 젊고 건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삐 일하는 사람이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의사나 주변 사람들은 이건 몸이 싫어하고 하는 신호라며 위로합니다. 제가 89세에 암에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퇴원 후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기에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지만 수술을 받고 3주간 안정을 취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환자들이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선생님은 언제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하나요? 하고 물어본다는 얘기를 듣고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늘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솔직히 일을 쉬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바쁘게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퇴원 후 바로 일을 시작한 것은 몸을 이전 상태로 돌리기 위한 재활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자리에 누운 채 꼼짝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 3주 누워 있으면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건강했던 고령자가 병이 생겨 밖에 나가지 못하고 몇 달 집안에서만 지내다 순식간에 몸이 쇠약해진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휴양을 할 때는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오래 휴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렇다고 짧은 휴양만으로 무리하면서까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몸에 부담을 줍니다. 나에게 맞는 적당한 휴양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젊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시인 세뮤얼 울먼은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더 늙기도 하고 반대로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은 늙었어도 젊게 느껴집니다. 한편 병은 마음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예도 셀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봐도 완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진행성 암 환자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병과 마주해 기적처럼 완치된 예도 있었고 반대로 몸을 잘 조리만 하면 좋아지는데 환자가 지나치게 낙담해 악화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과 몸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울먼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삶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는 시라서 줄줄 외울 정도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열정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성한 정신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뜻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60이든 16이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이로움에 이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처럼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즐거움과 환희가 있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역이 있다. 인간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싸늘한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스물이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이 펴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이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시를 읽으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긍정적인 마음, 이상을 추구하는 열정, 왕성한 호기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계, 불안을 떨치는 용기. 절대 과장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이 시 한편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죽기 전까지 청춘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음을 선택합니다. 일전에 일본에서 저를 찾아온 지인이 있어 해산물 요리가 맛있기로 소문난 대만 음식점에 초대했습니다. 제가 속한 로터리 클럽의 젊은 동료들도 10명 정도 불러서 분위기가 떠들썩했는데 이후에 지인이 음식점에서의 제 모습이 100살이 넘은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밝아서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에는 식사 모임 때 작은 잔에 술을 따라 계속 건배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서 술 대신 차를 따른 컵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즐겁고 활기 넘치게 보였는지 혈기왕성한 젊은이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늘 웃는 얼굴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인상을 건강한 웃는 얼굴로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지금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안 좋게 보였는지 어느 날 한 교수님이 많이 웃는 게 좋아요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건강에도 좋아요 하고 덧붙였습니다. 그 조언을 들은 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되도록이면 웃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웃음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일단 실험 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쪽 그룹에게만 많이 웃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만담, 개그 프로그램을 보여주거나 모두 하하하 소리내서 웃게 한 뒤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의 활성도를 조사했습니다. NK세포는 암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서 NK세포가 활성화될수록 암이 빨리 치료되고 또 예방도 됩니다. 그 결과 많이 웃은 그룹이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았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웃음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면역세포의 활성화는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조직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웃음으로 몸의 세포가 젊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도 주니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즐겁지도 신나지도 않은데 웃으라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웃어보세요. 그리고 반복해보세요. 딱히 재미있는 일이 없어도 자꾸 웃다 보면 신기하게 즐거워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웃으면 뇌가 재미있다, 즐겁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매일 3분이라도 웃는 연습을 하도록 해보세요. 지속하다 보면 그 효과를 몸으로 실감할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면 영양 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영양 섭취로 고혈압, 뇌질환, 당뇨병, 심장병 또는 이를 초래하는 요인인 비만이 되기 쉬운데 그것은 적당함을 잃어버린 탓입니다. 식욕에 굴복해 단 것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배탈이 날 만큼 계속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서 위장이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식사량의 80%만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처럼 식욕 이외의 다른 욕구도 80%만 채우는 걸 기준으로 해두면 균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몸의 건강은 마음을 정돈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욕구는 끝이 없어서 이 정도면 된다 하는 선을 자기 안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법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충분한 것, 즉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보는 마음을 지니면 만족을 아는 감각도 길러집니다. 매사 적당히 해보세요. 평범하게 들리지만 심신의 건강에 관련된 깊은 진리를 감추고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을 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최대 목표입니다. 사실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목표였고 20년 전에도 똑같은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10년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매일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오늘부터 10년 더 일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앞으로 10년도 이렇게 살자는 생각을 매일 새로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현역으로 일하자. 100살 넘은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누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무리 아닐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80세, 90세 때도 앞으로 10년 버티자고 말했는데 직접 내게 말하지는 않았어도 모두 그건 무리 아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망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101세인 지금 목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목표를 갖고 열의를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충실하게 만드는 열쇠란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앞으로 1년으로 해서 그걸 반복해도 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목표는 역시 10년입니다. 1년을 버티는 것과 10년을 버티는 것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것은 역시 앞으로 10년을 목표로 했을 때입니다. 마음에 더 와닿고 설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라면 단순히 회화를 잘하고 싶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꿈을 갖는 것은 좋지만 꿈으로만 남겨두면 현실에서 쉽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꿈을 가질 때는 동시에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세워도 됩니다. 목표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다시 다음 목표를 세워 나아가면 처음에는 무리라고 생각한 곳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